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첫 방송입니다. 첫 손님으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주한규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명실상부한 정말 최고의 그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신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하면 전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뛰어나신 또 탁월한 업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한규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가 그 탈원전이라는 그런 날벼락 같은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면서 저는 주 교수님과 함께 이제 많은 이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 탈원전을 준비했다,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국민들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원전 하면 바로 이거 큰일 났다, 뭐 핵폭탄처럼 터지는 것이다, 온 국민이 다 죽고 대한민국이 뭐 불바다가 된다 하는 식의 이런 괴담과 공포가 이제 너무나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과학 지식,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비비비 비읍 기억,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 가르쳐 주실 안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비비 그러면 바보가 저는 먼저 생각나네. 네. 뭐 비기는 반가,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연결해서 이 뜻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저는 뭐예요, 뜻이? 교수님께서는 네. 늘 젊은이들하고 호흡을 하셔가지고, 네, 워낙 젊은이들하고 호흡을 하시니까 당연히 아주 잘 알고 계실지 알았거든요.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힙한 말이다, 이게 반박 불가. 그런 뜻이에요? 네,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명료하고 입증된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인싸 이런 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인사이드, 코어 인사이드.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카톡 같은 거 할 때 이것은 도저히 정말 반박해서는 안 되는 완벽한 지식, 완벽한 정확한 과학 지식, 이런 거 말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요, 쓰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첫 번째 방송인데, 정말 반박 불가한 명료하게 밝혀주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3대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탈원전이 아니다, 60년 간다, 60년 서서히 없어지는데 이게 무슨 탈원전이냐,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탈원전은 전 세계가 트렌드다,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되겠느냐, 우리 모두 신재생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원전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도 한시바삐 버려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뭐 태양광으로 바꾸고, 또 특히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대통령, 장관, 또 총리까지 얼마 전에는 나서서 주장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말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 불가한 이제 주 교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탈원전이 아니다. 60년 갈 것이다.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 우선 제가 반박 불가니까 네. 사실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반박할 수 없는 네. 팩트로만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급격한 탈원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0년 걸리니까 아주 완만한 탈원전이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아주 급격하고 일방적인 탈원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게 탈원전이 뭐냐? 탈원전은 이제 원전을 결국은 하나도 궁극적으로 하나도 없이 원전을 안 쓰겠다. 원자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탈원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있고 또 소위 감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원전 비중을 좀 줄여서 유지하자. 예. 그 일단 두 개의 용어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정부는 이제 탈원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어져 있던 거,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까지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안 짓고, 그래서 이제 그게 수명이 다 될 때까지만 쓰자.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말하는 60년 후에 하면 이제 원전이 하나도 없는 원전 비중이 0으로 가는 그런 탈원전을 말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급격하다는 게 문제고요. 또 다른 나라, 지금 이미 탈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그 건설 산업, 설계, 제작, 그다음에 이런 건설 산업이 이제 굉장히 우수한 기술이 있는데, 새로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건설 산업이 그냥 급격히 몰락의 길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급격한 거고, 그다음에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국민 혹은 전문가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공약이 그냥 정책화된 것뿐이지.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제가 전반기에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인들도 이 용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들은 것이 이 탈원전에 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며칠이었는데요. 19일에 그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선포식에 가가지고 탈핵을 하겠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연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핵이라 하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그 선동적인 용어예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일부 극렬한 그런 시민 단체들이나 이런 탈원전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선동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는 그런 단어가 이제 탈핵인데, 왜냐하면 핵하면 이게 무슨 엄청난 그런 무기를 많이 그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니 또 누가 조언을 했는지, 이게 너무 좀 센 단어다 조언을 했는지, 또 탈원전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바꾸시더니, 또 그해 그 10월, 11월에 가서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 탈원전 쓰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애써서 다 바꿔서 부르도록 하더니 그 한 달 뒤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자신이 또 탈원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부는 그 탈핵인지 탈원전인지 에너지 전환인지 그 용어 개념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 말만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국민의 그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제로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급속한 탈원전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전 업계는 아주 특수하다. 다른 나라에서 단순히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서 탈원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그 우수성, 뭐가 다른가, 왜 해야 되나 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세계 정말로 최고의 그런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게
이제 미국에서 원전을 안 짓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그때 이제 기술 전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거로 토착화 시켜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거의 뭐 매년 이렇게 끊기지 않고 원전을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원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설비나 부품 같은 거를 완벽히 자급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 또 운영 인력도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연구 인력도 많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쟁적으로 경쟁력이 나타난 게 이번에 사우디에 이제 원전 수출할 때 그 건설비 킬로와트당 건설비가 우리나라가 미국엔 3분의 1, 프랑스에는 반, 그다음에 심지어 중국보다도 쌉니다. 네. 그렇게 싸서 세계 최고의 그런 그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또 그 UAE의 이제 적기에 또 예산 내에 이렇게 시공한 그런 그 신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밖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다 인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수님, 그 원전을 그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있다는 거죠? 지금 한 5개, 6개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5개, 6개 나라가 중에 우리나라, 또 미국, 네,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국, 네, 그리고 일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6개도 네. 있죠. 예. 그래서 뭐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뭐 누가 그 나라 걸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요새 화웨이 때문에도 화웨이가 들어가면 뭐 무슨 네. 기밀이 다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국가 기관 산업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좀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의 그런 이제 맡기는 잘안 쓰이죠. 것은 예. 특히 서구에 속하는 국가들은 그런 걸 좀 꺼려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사우디가 지금 이제 중국이나 그 러시아 거를 가급적이 아니라 안 할 겁니다. 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지금 미국이랑 프랑스랑 우리나라 세 나라의 그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가격 경쟁력이 예, 있죠. 가격 경쟁력이 아주 그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다 지어놓은 밥을 지금 이 탈원전이라는 그 엄청난 망치로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예. 스스로 이제 밥에 재를 뿌리는 이런 꼴이 된 건데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생태계가 이제 일단 원전을 지으려면 설계부터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전에 들어가는 여러 주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로, 뭐 증기 발생기, 뭐 이런 큰 주기기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보조 기기나 설비 이런 게 밸브나 뭐 파이프나 뭐 이런 부품이 뭐 펌프, 숫자가 엄청 네. 많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일단 주기기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큰 기업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브나 펌프, 작은 펌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2천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원전을 계속 이제 지어야지 이제 그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25개 발전소를 네.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5개가 또 지어지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그 계속 지어왔고 경쟁력이 그 강화, 굉장히 센 그런 회사, 중소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그 일감이 없어진 거죠. 네. 지금 이제 신고리 5호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5, 6호기. 그게 이제 거의 다 물량 공급이 이제 마감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번 창원 이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남 지역에 한 86%의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요. 86%. 네. 그다음에 이제 이직하는 사람 이런 그 중소기업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떠나고, 그러니까 해고를 하는 것도 있겠죠. 뭐 해고도 있고, 네. 알아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도 것도 있고, 뭐 큰 기업에서도 많이 떠나고 있고요. 심지어 중공업에서도 직원들이 네. 뭐 휴직을 네, 지금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 순환유직을 하죠. 한 달만 월급을 주고 2달을 쉬게 하는 그런 네. 순환유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탈원전이 이제 진행된 게 2년 됐는데, 그래서 원자력 산업계가 매출액이 한 27조 정도 됩니다, 연. 네, 네.
근데 이제 벌써 1년 지나고 나서 그게 13%가 3조 5천억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게 2017년에 떨어졌는데 18년 건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아마 더 떨어졌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전 생태계가 우리가 그동안 한 60년에 걸쳐서 정말 그 연구하고 또 만들어서 운영한 것도 40년 가까운 이런 네. 실적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꾸고 정말 그 만드는 그 원전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제 또 제가 이제 거리에서 서명 운동을 이제 하다 보면 또 어떤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봐봐 이제 해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 다음 정부 들어가면 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원전 생태계가 이렇게 그 붕괴가 되면 다시 살려내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일단 여기 이제 이게 한번 보도됐던 건데요. 이게 선반을 여기 설치했던 자리인데 이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반을 팔아서 그 직원 봉급을 줬대요. 이 장비를 이제 팔거나 이렇게 국내에 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외국 기업에 이제 장비나 기술을 넘길 수 있고 일단 뭐 몇 년 동안 그 인력 유지가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떠날 거 아닙니까? 흩어지는. 떠난 거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요. 이미 다른 뭐 직종 다른 데 가서 종사하고 그러면 그리고 데려올 요새 수가 그 없죠. 해외 인력 그 유출이 아주 심각하다고. 예, 뭐 지금 144명, 4명 작년에 이렇게 나갔다고 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 뭐 유출이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그 유출 못하게 철퇴를 내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던데 정말 그 올해도 또다시 그 카이스트에 그 원자력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네, 2학기에 예, 하나도 2학기에 없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는 저희는 뭐 그래도 학교 이름이 있고 종합대학이니까 들어와서 뭐 딴 데 갈 이런 요량으로 네. 일단 들어오는 거 경쟁률은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과의 그 전망이 그렇게 밝게 안 보이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애들이 6명이나 이제 자퇴를 했어요. 전체가 몇 명이죠? 32명. 아. 예. 아니, 32명, 그렇죠. 32명에서 6명이 이제 자퇴를 할 정도로. 이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말 그 서울대학교 그 원자핵공학과 뭐 이런데 올 학생들이면은 정말 상위 몇 퍼센트의 그렇죠. 그런 엘리트 학생들이 와서 결국은 이런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얻고 또 만들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부품 업계도 무너지고 또 네, 학생 새로 들어오는, 기술 네. 새로 신규 인력도 후계자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원전 산업의 그 붕괴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부가 앞으로 3년을 계속 한다면 이거는 뭐 거의 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 붕괴되는 거에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유능한 재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미래가 없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로 탈원전을 하더라도 원전을 계속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도 그렇고 또 이제 공급망이 와해되게 되면 네. 적기에 이제 부품이나 이런 장비를 공급 못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전을 보장하는데 네. 확인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정말 수 그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역설이네요. 그죠? 네. 그 뭐 원전이 위험하니까 탈원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 그 운영되는 원전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거기 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실력 그게 있는 이제 또 사람이 가서 해야 진취적으로 어떤 뭐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네. 그래야지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네. 운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악이야. 너희들은 네. 이제 뭐 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없잖아요. 금지도 그리고 또 이 없고. 부품 조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또 중국제 갖다 써야 될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부품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아주 큰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탈원전이 아니다. 60년 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그 새빨간 거짓말이 맞네요. 그죠? 뭐 탈원전은 맞는데 급격한 탈원전이 아니라는 게 틀립니다. 네. 탈원전이라고 하는 건 맞죠. 네, 근데 대부분 급격한을 빼고 우리 저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보면 자기는 장관이 탈원전이 아주 아니래요? 탈원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지 결코 탈원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그 차이는 이제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 플러스 재생에너지 확대 그 두 개가 차이입니다. 근데 탈원전이 중심이죠. 근데 그게 그 말 장난이지 저는 그렇게 그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첫 번째 거짓말 탈원전이 아니다. 60년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5년 내 이 정부 5년 내로 이게 탈원전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말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좀 그런 호도하는 말에 좀 그 기만 당하지 마시고 그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죠. 올바른 네. 판단을 하셔서 국민의 뜻을 좀 많이 밝혀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